안녕하세요. 선우공방의 공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도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액세서리를 만들 때 거의 매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두 개는 평집게 플랫 노즈 플라이어고요. 이거는 니퍼, 커터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평집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평집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안쪽이 되게 이렇게 앞으로 코가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안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잡거나 또 벌리거나 잡아서 움직인다든지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질은 이건 스테인리스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아담하고 작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조금 더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TOP사 제품입니다. 재질은 역시 스테인리스 제품이고 스테인리스 제품이라서 녹이 잘 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의 평집기하고 약간의 다른 점은 여기 중간에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 때문에 연속으로 오래 작업을 해도 피로감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부드럽고 누르거나 할 때 힘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보신다면 제가 작업함에 있어서는 두 개가 어떤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해요. 둘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외관상으로의 차이점은 일단 이 평집게 안쪽에 이 평평한 부분이 얘는 좀 이 아이는 좀 더 굉장히 일본 제품은 굉장히 좀 샤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 좁고 굉장히 샤프하게 앞으로 빠져 있죠. 이 제품보다는.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고정시키거나 할 때, 그럴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넓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눌렀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좁고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들에서 주로 이 평집게가 쓰이느냐.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오링을 열고 닫을 때 주로 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평집게를 사용하기도 하고 만약에 두 개의 평집게가 없으실 경우에는 하나의 평집게하고 하나는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나라라 그 나비편에서 보여드렸지만 양쪽으로 사선으로 오링을 잡고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사선으로 잡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거든요. 닫을 때는 반대로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움직여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제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링을 열고 닫고 이렇게 잡아서 어디다 걸거나 할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이 평집게를 양쪽으로 잡고 사용하시기가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오링 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은 이 오링의 두께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링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 구멍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끼고 오링을 여기에 끼인 다음에 이 윗부분은 사선으로 일단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링에 끼고 평집게로 오링은 고정하시고 평집게로만 움직여 주시면 되거든요. 평집게로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다시 끼고 구멍에 끼고 평집게를 움직여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오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은 평집게 2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오링은 사용하지 않고, 근데 초반에 이제 평집게 2개로 오링을 열기 힘드실 때는 이 오링 반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개의 평집게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최근에는 오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2개의 평집게를 이용해서 오링을 열고 닫고 하고 있어요. 평집게는 또 다양한 마감 장식들을 눌러주거나 할 때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정볼이라든지 아니면 고정볼을 감싸서 눌러주는 크림프라든지 또 이러한 마감 고정 장식, 즉 목걸이나 팔찌를 피아노 줄로 연결해서 마지막에 마감 장식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보통 눌러주거나 고정할 때 보통 평집게가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지 제가 이제 비즈 반지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낚싯줄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끝 마무리를 할 때 이 낚싯줄을 눌러주는 안에 고정볼을 눌러주고 그 위에 이제 크림프를 지금 고정볼을 덮어서 눌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그 피아노 줄로 해볼게요. 피아노 줄에 고정볼을 잡고 피아노 줄을 넣고 만약에 이제 클래스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바로 아니면 이렇게 오링을 연결해서 클래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랍스터 같은 경우 랍스터나 꼬리 체인에 연결시킬 때 이렇게 보통 이런 고정볼을 이용해서 자, 이제 고정볼이 이렇게 끝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연결되고 지금 고정볼을 잡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정볼을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클램프를 잡아서 이렇게 이 고정볼을 넣어서 크림프에 감싸 주어서 이 크림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장식을 해줄 때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목걸이 끝장식, 이제 마감 고정 장식,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 제품은 이 끝 부분이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쵸? 그러면 이제 이 피아노 줄을 구멍에 넣고 이거를 눌러주면 피아노 줄이 고정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마감 장식의 고리를 눌러주는 역할. 해서 이렇게 목걸이 양쪽에 클래스p, 즉 랍스터하고 꼬리 체인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마감 장식의 고리를 눌러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꼭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예요. 이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는 보시다시피 앞에 전체적으로 원형 모양으로 되어 새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형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앞으로 오면서 그 원형의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핀을 만들거나 와이어를 이용해서 구핀을 만든다거나 또 원형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고, 또한 은선말이라고 해서 뭐 비즈랑 아니면 원석이랑 체인을 연결시킨다든지 뭐 그런 은선말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전문가용으로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이고 TOP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두 개의 차이점은 그 원 둘레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가용으로 나온 제품이 이 원 좀 더 샤프하게, 좀 더 작은 원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의 두께가, 이 끝이 좀 더 얇죠. 더 얍상하게 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얇은 원을 만드는 은선마리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 완제품, 그러니까 일본 제품, 전문가용인 일본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구핀이나 뭐 이런 큰 원을 만들 때는 둘 다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원의 두께가, 이건 두꺼운 원을 만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와이어를 이용해서 두꺼운 원을 이용한 구핀을 만들 때는 저는 주로 이 제품을 쓰고, 네,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굿자핀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은선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중에 파는 구피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위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일자로, 그러니까 숫자 9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와이하고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가 있으면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제가 와이어를 일단 좀 잘라놨거든요. 그러면 이 와이어에서 이제 원의 크기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이 원의 위치를 라운드 플라이어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원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한번 원형을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 보시면 이 정도 위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도 위치에서 원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와이어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보통 한 1cm 정도
1cm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거를 90도로 꺾어줘요. 90도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위치 정도가 한 이 정도 위치였죠? 이 정도 위치를 잡고 와이어를 잡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런 원형의 모양의 굿잡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주로 많이 이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굿잡핀을 따로 만드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은선마리를 해서 얇은 작은 원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선마리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체인하고 담수진주하고 체인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은선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선을 마리를 하는데 여기에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원. 그래서 이러한 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 그 필요한 게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선마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제가 은선마리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도구는 니퍼입니다. 보통 커터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재료를 자르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앞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와이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와이어가 있을 때 보통 와이어를 이렇게 대고 또 이렇게 방향을 대고 자르잖아요. 자르실 때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이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르실 때 윗방향보다는 잘못하면 이제 눈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해서 위로 튀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잘려진 게 된 부분은 굉장히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잘려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배치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방향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은 이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잘린 부분은 이 끝부분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샤프하게 경사가 져서 잘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샤프하게 경사가 되어져서 잘리게 되어 있고 이 평평한 이 면으로 잘린 면은 좀 이 끝부분이 좀 그나마 좀 평평하게 잘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 이런 형태로 이쪽은 좀 샤프하게 잘리고 이쪽은 좀 그나마 좀 평평하게 잘려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쪽, 우리가 이쪽 라인을 써야겠다 라고 할 경우에 사용하는 쪽이 이 단면이 사용하는 쪽으로 오게끔 보통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평한 면으로 나올 수 있게끔. 사용하는 쪽을 평평한 면 쪽으로 대고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보통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퍼는 뭐 피아노 줄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와이어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뭐 은선을 자른다거나 뭐 보통 뭐 자르는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세 가지 기본적인 도구 이외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은 가위도 필요합니다. 뭐 우레탄 줄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뭐 리본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가죽끈을 자른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니퍼로 해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은 주로 이 가위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가위는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작고 앞이 이렇게 뾰족하게 샤프하게 되어 있는 이 가위를, 작은 가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줄자입니다. 이 줄자는 보통 치수를 잴 때 많이 쓰이지만, 물론 팔목 둘레나 뭐 반지,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즈 뭐 이런 거를 뭐 잴 때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는 재료를 길이를 재서 자를 때도 많이 써요. 뭐 와이어가 10cm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은선이 뭐 20cm가 필요하다든지, 뭐 피아노 줄이 30cm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 재서 자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자는 또 이렇게 인치도 있고 센치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센치를 쓰시려면 센치를 쓰고 인치를 쓰시려면 인치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센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플라스틱 용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비즈를 많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뭐 빵빵 이런 바닥에 놓고 쓰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작은 비즈들을 많이 쓸 때는 보통 이제 이 그릇에 담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플라스틱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다 쓰고 비즈가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오므려서 다시 이제 사용하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아니면은 어, 봉지 같은 데다 담기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도 제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작업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마 앞으로 계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기본적인 도구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하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